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바로 내년을 준비하는 트렌드 코리아가 나올 시즌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일찍 출간이 됐더라고요. 보통 10월 초쯤에 나왔는데 올해는 9월 말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나오자마자 읽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깜짝 놀랐어요. 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거대한 변화라는 태풍이 곧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하고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2026년이라니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올해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10개의 2026년 트렌드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10개의 트렌드가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0개의 트렌드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 이 트렌드를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눠서 분석해드릴게요.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을 딱 4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술이 인간을 밀어낼수록 인간은 더욱 본질로 회귀한다. 시대는 늘 효율로 움직이지만 의미로 균형을 맞춘다. 트렌드는 욕망으로 만들어지고 결핍으로 수정된다. 미래는 기술이 설계하지만 방향은 인간이 결정한다. 그럼 2026년 10대 트렌드를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AI가 모든 걸 대신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그건 AI를 다루는 인간의 개인 능력입니다. 결국 AI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AI 시대의 전문가는 질문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속도와 효율이 인공지능의 강점이라면 지혜와 책임은 인간의 몫이거든요. AI가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를 담당하면 인간은 주어진 결과물의 맥락을 이해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해요. 그래서 AI 증강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소모적인 걸 AI가 대신 해주니까 인간이 인지적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전략적 사고나 창의성이나 감성적 판단, 이런 고차원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AI에게 대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AI가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업무 전문성이 더 중요해진다고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AI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질문의 질이 떨어져서 AI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질문이냐? 소크라테스의 질문 방법인 개방형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뭘까요? 더욱더 인간다운 능력을 개발하는 거겠죠. 트렌드 코리아 2026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필코노미예요. 요즘 소비 기준은 기능이 아니라 기분이라고 합니다. 감정 케어, MBTI, 멘탈 케어, 감정 구독, AI, 감정 코칭까지 감정이 곧 돈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좋게 해주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물건으로는 호텔 수건이 있다고 하는데 싸게는 10,000원, 비싸게는 30,000원까지도 하는 호텔 수건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또 피코노미 현상이 니치 향수나 조명 같은 인테리어 소품의 인기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분을 전환하는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코노미 시대의 제품 개발이 무엇은 만들까가 아닌 어떤 기분을 선사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하는 기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감정의 교류와 본질이 왜곡될 위험성이 크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주보면서 고민을 말하거나 위로를 받는다기보다는 AI나 기술적 솔루션에 점점 의존하고 있잖아요. 기분이 돈이 되는 시대. 우리의 기분은 지금 얼마일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의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제로 클릭입니다. 검색, 클릭 다 사라집니다. AI가 먼저 추천하고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결정되는 환경. 플랫폼이 소비자를 끌어가는 시대죠. 요즘 쇼핑을 하면은 쇼핑 단계가 굉장히 간소화됐잖아요. 그냥 한번 쓱 밀면은 결제가 완료가 됐다거나 그런 게 많은데 이걸 바로 제로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 AI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검색은 지는 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AI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물건도 팔지 못하는 시대를 경고하고 있기도 해요. 트렌드 코리아 2026 네 번째 키워드는 레디코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행 연습 되게 좋아하죠. 실패가 두려운 사람들은 가상으로 데뷔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 체험, 리허설 소비가 뜨고 있어요. 레디코어라는 말의 의미가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디코어의 특징이 사전계획, 인생예행, 선제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는 전혀 레디코어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행 연습하는 걸 싫어해요. 심지어는 저는 여행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발 닿는 대로 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레디코어 세대들에게 계획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래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어서 준비된 지금의 나를 만드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준비 없이 사는 저한테는 획기적인 개념인 거예요. 노는데도 계획이 필요하고 여행 가는데도 계획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미용실만 가려고 해도 예약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예약 문화가 사실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뭐든지 예약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의 흐름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레디코어의 결말을 어떻게 냈냐면 레디코어의 현명함은 배우되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빈칸을 남겨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네요. 트렌드 코리아 2026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AX 조직입니다. 조직이 요즘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위계나 직급 보고 끝났습니다. AI를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유연한 프로젝트형 조직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업무 속도도 구조도 완전히 다른 판이 열립니다. 저는 이 AX라는 키워드를 보고 세상에 진짜 너무 많이 변했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기존의 조직으로는 정말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그럼 AX 조직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관리 역량보다 실무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차나 직책에 상관없이 조직의 목적을 파악하고 주어진 목표 안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력보다 실무가 더 가치 있고요.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힘의 원천은 지시가 아닌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AX 조직의 시대에서는 우리 개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회사가 깔아준 레일 위를 달리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불확실한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탐험가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트렌드 코리아 2026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픽셀 라이프예요. 대세보다는 취향, 하나보다는 여러 개, 취미, 직업, 주거, 인간관계까지 쪼개지고 다변화되는 삶. 나만의 세계 100개 갖기 시대가 온 거죠. 픽셀 라이프를 가장 손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 같아요.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가보시면 지하에 쭉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맛있는 뭘 먹었어요. 다음에 그걸 또 먹어야지 하고 더현대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매장이 팝업 스토어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거 너무 맛있어서 먹으려고 거기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요즘 팝업 스토어의 전성시대죠. 성수동에 가도 팝업 스토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성수동에 가서 그때 본 매장이 저기였는데 거기에 다른 매장이 있어요. 며칠 후에 팝업 스토어였구나.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은 보면 그냥 사셔야 됩니다. 안 사면 다음에 가면 거기 없어요. 그게 이렇게 픽셀처럼 짧게 등장하고 재빠르게 사라지는 트렌드를 만끽하는 게 찰나의 향유라고 하는데요. 페스타나 박람회, 팝업 스토어, 제철 음식 지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순간에 몰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독서 영역도 두꺼운 책보다는 한두 시간 안에도 완독이 가능한 얇은 미니북이 대세라고 합니다. 트렌드 2026 키워드 7번째는요.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요즘 소비자들 가격을 안 믿습니다. 이게 왜 이 가격인지 따져보고 해석하고 구조까지 분석을 합니다. 가치가 설명되지 않으면 소비도 없다. 이게 프라이스 디코딩인데요.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브랜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 사건이 방아쇠를 당긴 격이죠. 디올 가방 사건.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알려지게 돼서 옛날에는 판매자가 가격 측정을 하면은 그냥 하고 받아들였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격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의 8번째 키워드는요. 건강지능 HQ입니다. 단순하게 건강에 관심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데이터로 내 건강을 통제하고 설계하는 능력. 요즘 헬스케어 기기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앱이나 이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로 내 건강을 측정하기도 하고 건강 자가진단이 기본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6 9번째 키워드는요. 1.5 가구입니다. 혼자 살지만 완전한 1인도 아니고요. 정통적인 가족도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함께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유연한 관계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1.5 가구의 가장 핵심이자 딜레마는 외로워서 연결은 되고 싶지만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욕구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함께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 가구 시대가 가장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 10번째 키워드는요. 근본이즘입니다. 요즘은 너무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나 복제품이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진짜나 원조, 리얼을 더 갈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인정신이나 로컬, 오리지널이나 전통 이런 것들의 귀환을 근본이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를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 코리아에 실제로 그 피사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이 과도하게 빠른 신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젊은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을 안 쓰고 싶기도 한다는 욕구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탈출의 목적지가 어디냐? 디지털이 세상에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짜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는 거죠. 디지털로 만든 이미지도 식상하고 AI가 만든 그런 인공적인 이미지에도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AI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현상이 바로 근본이즘입니다. 제가 이 트렌드 2026을 읽어보고 나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트렌드 10개가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5개라면 반작용이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렌드 2026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작용과 반작용은 AI의 확장과 진짜의 귀환입니다. 이게 2026 첫 번째 키워드인 휴먼 인 더 루프와 10번째 키워드인 근본이즘이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반대에 서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대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개입과 판단력의 가치는 더 올라가죠. 그게 바로 1번 키워드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요. 그 반작용이 바로 10번째 키워드인 근본이즘이라는 거죠.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근본이즘은요, 단순한 복고주의는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 가치로 되돌아가고 싶어 해요. 느림의 가치,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비효율적이지만 의미 있는 선택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중요해지고 그 개입의 기준은 결국 근본과 본질에서 나옵니다. 기술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것이 2026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죠. 다음으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키워드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 필코노미와 네 번째 키워드인 레디코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감정과 기분을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쓰잖아요. 그게 바로 필코노미죠. 그런데 불안과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감정 소비보다 시뮬레이션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게 레디코어죠. 감정적으로 소비하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한다. 레디코어와 필코노미가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레디코어와 필코노미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 소비와 리스크 대비가 함께할 때 진정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겠죠. 트렌드 코리아의 2026 작용과 반작용 키워드 세 번째는요. 제로 클릭과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쇼핑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기르게 되거든요. 제로 클릭 시대에 정보는 쉽게 오죠. 하지만 그 정보가 진짜인지,
편향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죠. 편리함과 통찰력의 균형. 이것이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 제로클릭과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 10개의 키워드 중에서요. 네 번째 작용과 반작용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요. AS 조직과 픽셀 라이프입니다. AI 도입 이후에 기업들이 빠르게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의 삶도 쪼개놓습니다. 이게 바로 픽셀 라이프예요. 거대한 변화라는 작용이 AX 조직이라면 초개인화된 대응 방식이 픽셀 라이프라는 거죠. 아마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조직이 디지털화되면 개인의 삶도 디지털화된다. 회사가 변하니 내 삶도 변하고 내 삶이 변하니 회사도 변하는 거겠죠.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대 키워드 중에서 다섯 번째 작용과 반작용은요. 건강지능 HQ와 1.5가구입니다. 개인 중심이 강해질수록 가족의 형태도 변합니다. 나를 챙기면서 관계도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관리 같은 걸로 개인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유연해지죠. 1.5가구는 1인 가구도 아니고 2인 가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새로운 가구 형태를 의미하죠. 완전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관리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풍요로운 삶. 그것이 건강지능 HQ와 1.5가구가 제시하는 2026년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년에 10가지 키워드를 알아봤고 그 10가지 키워드 속에 담긴 작용과 반작용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10가지 속에 작용과 반작용이 왜 생기는 걸까요?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서, 효율과 의미 사이에서, 연결과 독립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필연적이고 혼란스럽지만 건강하죠.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제시한 10가지 키워드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한쪽으로만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는,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죠.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가지 키워드가 변화와 회복, 속도와 근원, 자동화와 의미 회복이라는 쌍곡선 구조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소비 예측이 아니라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과 존엄을 복구하는가에 대한 심리 보고서로 읽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가장 인상적인 키워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열독하세요. 안녕.